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오늘은 9주차네요. 벌써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은 영아 발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영아기 발달, 먼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영아기는 그야말로 신생아기 이후서부터 만 2세까지를 영아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이런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영아 발달은 이후 발달에 광범위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영아는 신체적인 성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앉게 되고 기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발달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시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언어 발달로 인해서 외부의 세계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 수준에 따른 양육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발달 영역별로 발달 과정을 이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발달 볼게요. 신체 발달 중에서 첫 번째로 신체적 성장 볼게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이 있는 시기고요.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다르게 성장하는데 먼저 신장을 한번 볼게요. 신장에 대한 성장 정도, 키가 얼만큼 크는지 그야말로 영아기 때는 급격하게 크죠. 그쵸? 키가 커 나가는데 한 18세 되면서부터 여자의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여하고 파란색이 남아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하고 남아면 18세 정도면 여자는 거의 성장하지 않는 멈추는데 남자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체중의 변화도 어릴수록 특히 영아기에 급격하고 청소년기 10세서부터 뭐 12세, 11세, 12세, 13세 뭐 거의 13세 때 피크를 이루죠. 여자는 한 11세 때 체중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한 18세 정도 되면 체중이 그렇게 증가는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는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아기 신체적 성장은 뇌와 신경계의 발달, 그리고 체중, 그리고 신장 이런 변화, 신체의 비율의 변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치아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입니다. 자, 이제 신체적 성장을 보면 신체 부위별 성장 속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임산부부터 출생까지는 머리가 그쵸? 머리가 만 1세까지는 이제 몸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만 2세부터 팔 다리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6세 정도 되면 성인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머리가 이제 전체 그 비율로 보면 거의 3분의 1가량, 그리고 신생아가 4분의 1가량, 한 2세까지가 5분의 1가량, 6세까지가 이제 한 6분의 1가량,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머리 크기와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죠. 거의 6에서 7 사이이죠. 그쵸? 이렇게 신체적 성장이 됩니다. 자, 뇌의 성장, 뇌와 신경계 발달은 생후 첫 1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뇌 발달의 기본 과정, 이제 4단계인데, 뉴런의 증식, 뉴런의 이동과 분화, 시냅스의 발달, 시냅스와 뉴런의 선택적 소멸인데요. 자, 이 자체가 뉴런이에요.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핵이 있죠. 핵을 내포한 이 옆에 주변에 있는 게 세포체. 이 세포체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수상돌기. 이렇게 세포체에서 뻗어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수상돌기. 그런데 하나 이렇게 이제 축색돌기, 말초신경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그 축색돌기가 있습니다. 축색돌기에서 정보를 수초를 통해서 전달하죠. 그럼 여기 또 누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붙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거기서 시냅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냅스가. 정보를 다른 뉴런에게 전달해 주는 거. 정보를 받아들였어. 그럼 축색 돌기를 통해서, 수초를 통해서, 축색 종말을 통해서 여기 또 다른 뉴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시냅스라고 한다. 여기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즉 뉴런의 말초신경섬유 여기 신경섬유와 또 다른 뉴런의 이제 수상돌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냅스는 출생 후에 형성되며 그 수는 이제 대단히 많죠. 그래서 시냅스 형성과 수초화는 영아기 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시냅스의 신경 전달의 효율성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멸되고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처럼 사용이 되면 시냅스가 많이 생성되어지지만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제 생성되고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변화를 겪게 되는 거다. 뇌가. 그래서 이는 영아의 내적,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뇌 구조를 보면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뭐가 속해져 있어요? 뇌간과 소뇌. 뇌간 어디 있어요? 뇌간, 소뇌는 어디 있어요? 뇌간 뒤에. 우리 이 뒷덜미를 말하는 거죠. 뒷덜미. 자, 한번 목 잡아보세요. 예, 뒷덜미. 그쪽이 이제 소뇌가 있는 부위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데죠. 그래서 뇌간. 이 뇌간이 멈추면 사망하셨습니다인 거죠. 그쵸? 완전 사망인 거죠. 뇌간, 소뇌. 생명유지의 뇌라고도 하고 파충류의 뇌라고도 해요. 그럼 변형계가 어떤 거예요? 변형계는 이거. 변형계는 이걸 말하는데요. 해마와 편도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복숭아 씨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해마같이 생겼다고 해서 해마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되뇌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변형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상과 시상하부와 편도체와 해마가 있다. 자, 봅시다. 이거 시상. 그 다음에 시상하부. 어디 있어요? 시상하부. 시상 밑에 시상하부. 그 다음에 편도가 어디 있어요? 요거 편도. 해마가 어디 있어요?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 이걸 뭐라 그래요? 변형계라고 한다. 변형계에는 우리는 무슨 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감정의 뇌. 여러분들의 감정을 관장하는 거.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그러니까 파충류는 감정이 없죠. 포유류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의 뇌. 파충류는 보자마자 화내는 거.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는 감정에 따라서 너 나한테 사탕 하나 더 줬어? 너 나 더 예뻐했지? 이런 거에 흔들리는 거죠. 감정의 뇌. 자, 그 다음에 대뇌피질. 이 겉에 있는 이 전두엽. 자, 앞에 있는 뇌. 여러분 이마 만져보세요. 이마 전두엽. 머리 위 두정엽.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귀 옆에나 이런데 축두엽. 그 다음에 뒤에 있는데 후두엽. 이제
이거를 이성의 뇌,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다시 한번 봅시다. 전두엽 앞에 만져보고요. 두정엽 여기 만져보시고, 축두엽 어디 있어요? 여기 축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어디 있어요? 여기 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성의 뇌, 영장류의 뇌라고 합니다. 구성. 그래서 뇌 구조 이거 잘 보세요. 뇌 구조. 예, 기말에 제가 이 뇌 구조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되뇌피질의 이제 역할을 보면 전두엽 어디라 그랬어요? 앞에. 예, 앞니마 전두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로 뇌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고 청소년기에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본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이 전두엽이요. 그 다음에 뇌들보라고 하는 뇌량을 볼게요. 이 뇌량은 좌뇌와 우뇌가 이제 이렇게 좌뇌가 이렇게 방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속에 이 안에 있는 뇌량이에요. 뇌량. 예?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정보를 주고받는 다리로 이곳이 손상되면 어휘력과 이제 사회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해마, 아까 그 감정의 뇌 덩어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마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이 찾아올 확률이 이제 높다. 그리고 변연계,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것을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데요. 변연계, 여기 주황색 있는 요 부위를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 변연계는 뇌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 본능의 뇌로 감정, 기억, 식욕, 성욕 등을 담당하여 해마도 포함된다. 그쵸? 이 전체 우리 아까 본 거와 같이. 자, 신체 발달의 세 번째 생리적 기능 볼게요. 수면을 보면 신생아기는 하루 한 15시간 정도 밤잠과 낮잠 거의 잠을 자지요. 한 만 1세에서 2세 되면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자는데 이제 밤잠, 낮잠, 그리고 낮잠의 횟수가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영아가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할 경우 몸 상태가 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겠어요? 정서적인 상태나 막 이제 놀고 탐색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의욕이 떨어지니까 발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섭식, 수유와 이유는 영양 공급 차후뿐만이 아니라 특히 영아기에 있어서는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먹는 과정에서 특히 영아기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좋은 사람과 밥 먹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아는 더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애착을 형성하는데도 그 밥 먹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후 6개월 정도의 수유와 이후에 이제 이유식의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 제공 시 영아의 개월에 따른 이유식의 형태와 종류를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설. 대소변 가리기는 이제 영아기에 습득해야 할 정말 발달 과제죠. 그래서 자율적 배변은 배설과 관련된 이제 근육들이 괄약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해지고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제 배변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부모나 교사가 영유아의 대소변 가리기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영아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해서 여유를 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제 신체 발달의 네 번째 운동 기능을 볼게요. 근육과 신경 조직, 중추신경과
골격의 성숙에 기초하여 이제 발달되는 거죠. 중추, 이 중추, 그리고 운동 기능, 관장, 피질, 그리고 기초, 신경절, 손해 등이 모두 이제 동원돼야 가능하다. 운동 기능의 발달을 성취하는 순서는 일정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운동 기능을 성취하는 속도는 영아에 따라 각기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운동 능력 성취 시기보다는 순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영아기 운동 능력 발달 과정을 개월수별로 보면 1개월 때는 반사 운동이죠. 그래서 손발을 이제 제멋대로 뻗곤 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목을 가눌 수가 없죠. 목이 이렇게 뒤로 뒤처지죠. 그래서 한 2개월부터는 조금 힘이 생겨요. 대근육, 소근육으로 나눠서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던 이렇게 다리가 이제 곧게 펴지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도할 때마다 반사 운동 중 일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등은 아직 둥글게 휘어 있지만 머리를 이제 지탱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이제 뒤어서 이렇게 엎혀서 누우면 팔과 다리를 이제 움직이면서 기는 것 같은 이제 동작을 합니다. 소근육은 주먹을 조심스럽게 이제 쥐었다 폈다 그리고 아가들은 이렇게 손을 쥐고 있죠. 쥐었다 폈다 이제 하고 장난감 등 물체를 이제 몇 분 동안은 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개월쯤 되면 대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엉덩이와 무릎 관절이 유연해지면서 이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도 하고 딱딱한 표면에 세워주면 발로 힘차게 이제 밀어 젖히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 놓으면 머리와 가슴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근육에 있어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 손을 휘젓기도 하고 누워 있을 때에는 두 팔을 똑같이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아기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뭐가 있겠어요? 쿠션 같은 이제 지지대에 앉으면 이제 좀 한 뭐 몇 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어 앉히고 주변 세계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돕는 그런 지침이죠. 자, 이제 4개월이 되면 대근육은 체중을 좌우로 이동하는 법을 배워 몸을 뒤집고 그리고 상체와 팔의 힘이 강해지고 부축해주면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균형을 잡기 위해 이제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근육은 팔을 쭉 뻗을 수 있고 손을 꽉 쥐어서 딸랑이 장난감 같은 것을 움켜쥐고 이제 입에 넣는 거죠. 자, 그래서 4개월 아이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깨어있는 동안 엎드려 있게 하여 스스로 몸을 뒤집어 보도록 격려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잘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쥐어주는 거, 그리고 조금씩 이제 먼 곳으로 영아가 팔을 뻗을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입니다. 5개월 된 영아의 대근육은 팔, 다리, 머리, 목을 조절하는 능력이 커져서 엎드려 있는 동안 머리를 들 수 있고 몸을 흔들어대죠.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손으로 발을 붙잡을 수 있고 붙잡은 발을 이제 입에 가져가죠. 그래서 순한 아이들이 발 가지고 논다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등을 받쳐주면 30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소근육은 양손을 사용해서 물체를 줄 수 있고 물체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병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손바닥에 만져지는 물체만을 줄 수 있고 엄지손가락은 아직은 사용 못해요. 이때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은 어떤 거 있을까요? 양손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면서 이제 공을 굴려준다든지 한 손에 물체를 쥐고 있을 때 이제 또 다른 손에 이제 사용해서 다른 물체를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입니다. 자, 이제 6개월 영아는 눕혀놓으면 어느 쪽으로도 이제 구를 수 있게 되고요. 복부와 등이 강해져서 앉아있을 때 거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이제 항상 균형 감각을 이용해서 앉아있지는
않고 앉아 있지는 못하고요. 종종 균형 감각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팔을 잡아주면 고개를 쳐들고 앉으려고 하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발로 바닥을 이제 밀어 젖히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배밀이가 이제 가능한 거죠. 소근육은 앉아 있을 때 마치 괄기짓 하듯 팔을 내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혼자 앉을 수 있으므로 영아가 들어가 앉아서 놀 수 있는 크기의 쿠션이 있는 통 안에 이제 앉아서 놀도록 하고 주변에 놀잇감이나 쿠션을 준비해서 아이가 뒤로 벌렁 넘어진다든지 앞으로 콩 넘어졌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종 엎드려 발로 바닥을 밀면서 기어가는 연습할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7개월 영아는 앉으려고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도움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잡고 세워주면 두 발에 몸 전체의 체중을 실을 수 있고요. 앉은 상태에서 물체를 잡기 위해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소근육으로는 손으로 물체를 때리기를 좋아하고요. 물체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해서 한 손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때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은 깨어있는 동안 안전하게 앉아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앉아있는 영아에게 흥미로운 놀잇감을 제시하여 목표물을 향해 몸을 움직이고 잡아보도록 격려하는 활동을 주는 거죠. 자, 8개월 영아는 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뒤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팔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엎드린 채 이제 재빨리 움직이는 영아도 있는데요. 배를 대고 옆으로 몸을 돌리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합니다. 소근육으로는 움직이는 사물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종종 이제 잡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기어다니므로 위험한 물건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흥미로운 놀잇감을 제시하여 팔을 뻗거나 몸을 움직이도록 격려하는 것, 영아 앞으로 천천히 물체를 움직이면서 영아가 물체를 잡아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개월 영아는 의도적으로 몸을 구부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몸을 회전하기도 할 수 있고요. 손과 발로 바닥을 밀기도 하고 기기 전에 이제 몸을 흔들기도 합니다. 기구를 붙잡아 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앉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근육에 있어서는 움직이거나 매달려 있는 사물에 정확히 접근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물체를 찌르기도 하고 위쪽에 있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뜨린 물건을 찾기도 하고 작은 물건을 집을 때 이제 엄지손, 집게 손가락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 이때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으냐? 몸을 쉽게 굴리고 뒤집을 수 있으므로 의자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힐 때 위험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요해야 하는 개월수가 언제라고요? 9개월 때. 그리고 안전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지지대와 환경을 제공하는 거, 영아에게 위험한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고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던지고 입에 넣어도 안전한 물체만을 이제 제공해야 되고 빵 조각과 같은 것을 스스로 집어 먹어 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쌀티밥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한 12개월 영아는 걷기 시작하는 영아도 있고 걸을 때 자세가 불안정하여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기어 다닐 때 몸의 중심이 앞쪽에 있고 앉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을 굴리기도 해요. 그리고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손에 쥔 것을 놓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물체를 빨거나 두드리기 위해 손 전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손가락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이라고 하면 걷거나 붙잡고 일어설 때 위험하지 않도록 뾰족한 물체는 치우고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구를 이제 배치하는 것, 그리고 물체를 떨어뜨리고 다시 잡는 행동을 즐기는 시기이므로 고무줄 같은 이제 끈으로 물체를 묶어주면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다시 끌어 이제 올리는 그런 놀이를 격려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13개월 이제 영아인데요. 두 다리를 벌린 채 팔자걸음을 걷기도 하고요.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두 팔을 이렇게 이제 벌리죠.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걷죠. 소근육으로는 집게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킬 수 있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작은 물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잡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4개월 정도 되면 이제 대근육은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 장난감을 집어들고 이제 다른 쪽으로 운반할 수 있고요. 소근육으로는 한 손으로 두세 개의 물체를 쥘 수 있고 그릇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15개월쯤 되면 두 손과 무릎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후 이제 엎드려 기거나 미끄럼을 타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걷는 동안 놀잇감을 밀거나 당길 수 있고요. 소근육으로는 블록 한두 개 쌓아 올린 후 이제 다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 13개월서부터 한 14개월, 15개월까지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이라고 하면 영아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거나 약간 떨어진 곳에서 놀잇감을 이제 놓아두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계단 오르기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걷고 물체를 탐색하도록 더 세심한 이제 환경 점검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켜 보도록 하고요. 블록꽂이 놀잇감을 처음에는 원 모양만 이제 꽂다가 다른 모양도 이제 꽂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16개월에서 한 18개월 무렵에 이제 영아는 공을 발로 차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못 차고 공 위에 발을 얹어 놓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옆으로 혹은 뒤로 걸을 수 있고요. 흥분하면 걸음이 빨라지고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물건들은 서로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지름 크기가 한 5cm 정도인 둥근 나무 토막을 둥근 구멍에 끼워 넣어 맞출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7개월 정도 되면 걷다가 멈추거나 방향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워지고요. 유모차를 타기보다 자신이 직접 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주거나 던질 수 있고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이제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18개월 정도까지 더 볼게요. 18개월 정도는 대근육에 있어서는 걸을 때 두 다리를 모아서 걸을 수 있고요. 걸음새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부모와 함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요.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이외에 몇 개의 도형 모양 끼우기가 가능하고 간단한 놀잇감을 분해한 후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기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을 보면 걷다가 서기 그리고 다시 걷기 등을 연습하도록 격려하고요. 걷고 있는 영아를 뒤에서 불러 방향 전환을 전환하도록 격려해보고 간단한 모양의 블록꽂이나 구멍에 이제 넣기 놀이를 격려하고요. 가벼운 공을 굴려주고 발로 차는 놀이를 하도록 하고요. 공 던지기 놀이를 해주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 19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 이제 대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거나 기어오르고 달리며 모험을 즐기고요.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3, 4개의 블록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물체나 장소를 유심히 살펴요. 그리고 혼자 침대나 의자에서 내려올 수 있고 양발이나 신발을 이제 벗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20개월의 영아는 대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을 찰 수 있고요. 철봉에 매달리기를 좋아하고요. 성인용 의자에 기어오른 후 돌아 앉을 수도 있고요. 달리는 모습이 아직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멈추거나 모퉁이를 도는데 이제 서툴어요. 그리고 두 발로 동시에 점프하기를 시도하지만 두 발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근육은 공을 던질 때 손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던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21개월 영아는 걸을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발 앞쪽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난간을 붙들고 계단 하나에 두 발을 올려놓은 상태로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책장을 한 번에 이제
한쪽씩 넘길 수 있고요. 손가락이나 큰 크레파스로 낙서하기를 즐기고요. 아주 작은 물체, 벌레 같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이제 구별되는 시기가 21개월이라는 거. 자, 그리고 22개월 영아는 걷기와 달리기 혹은 앉기와 서기 동작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고요. 그네 타기 등 각종 놀이를 즐깁니다.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혼자 신발을 신을 수 있지만 찍찍이로 된 신발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안전벨트를 스스로 이제 매려고 하지요. 그리고 23개월 영아는 운동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달리기를 좋아하고요. 혼자 식탁에 앉거나 자동차에 올라탈 수 있고요. 유아용 농구 골대에 공을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소근육 발달로는 지능놀이를 좋아하고 서투르지만 성인이 도와주면 이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24개월 영아는 대근육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훨씬 유연해졌고요. 서 있는 자세가 더 안정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줄어들고요. 혼자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기어오르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고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소근육 발달로는 이제 한두 조각 퍼즐을 할 수 있고 끈이 달린 놀잇감을 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제 탑을 쌓을 수 있고요. 높은 곳에 있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한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을 보면 이제 한 19개월에서 24개월 영아요. 쿠션이나 매트를 이용해 간단한 장애물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놀이를 통해 성인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격려하고요. 안전하게 계단 오르내리기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간단한 유아체조를 따라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 혼자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는 것, 양발 벗기, 신발 신기, 지퍼 내리기 등 쉬운 일상생활 훈련을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격려하거나 일상생활 훈련 교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은 도구로 끼적거리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한두 조각 퍼즐 맞추기를 격려하는 것, 모래놀이, 물놀이, 반죽놀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자, 25개월에서 29개월 영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놀이를 좋아하고요. 놀이터에서 미끄럼 타기, 그네 타기, 뛰어다니기를 즐깁니다. 세발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 있고요. 발끝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한 발로 서 있기도 합니다. 층계의 계단수를 세며 마지막 계단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고요. 양발로 제자리 뛰기를 시도하지만 아직 서투르고요.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손가락, 손바닥, 손목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뚜껑을 돌려 문을 열거나 문고리를 돌려 이제 문을 열고 구겨진 종이를 펼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30개월에서 36개월 영아는 이제 걷는 모양의 얼음처럼 이제 더욱 자연스러워지고요. 두 발로 동시에 껑충껑충 뛰거나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는 등 새로운 형태의 동작을 즐겨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두 발을 교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윗몸을 굽힐 수 있고요. 공을 발로 차서 의도한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공을 방망이로 칠 수도 있고요. 세발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도 있습니다.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연필을 손에 이제 제대로 쥐는 법을 배우고요. 크레파스로 그리기를 좋아하며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성인을 도움을 받아 안전가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근육 조절 능력이 이제 향상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을 보면 리듬이나 성인의 지시에 맞추어 다양한 이동 동작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 축구 같은 공놀이, 비치볼을 굴리기나 던지기 등과 같은 놀이를 통해 몸의 균형 잡기 기능을 연습해 보도록 한다는 것, 다양한 쓰기 도구로 그림 그리기를 격려하고 리듬 악기 연주를 이제 격려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에 도움되는 지침이고 활동입니다.